왠지 그런 심리 있잖아요. 대놓고 땡땡 정보통 출연, 연예인이 다녀간 맛집 적혀있으면 왠지 의심스럽고 땡땡 맛집을 검색했더니 우르르 뜨는 가게들은 광고인 것 같아 미심쩍을 때 갑자기 어느 이름 모를 블로그에 누군가가 호련히 아주 담백하게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맛집이야 이 바보들아 라고 외쳐놓은 글을 보면 왠지 모르게 진짜가 나타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 번지르르한 외관보다는 다 쓰러져가는 간판의 가게가 찐 맛집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심리요. 마찬가지로 번지르르한 표지에 자신의 이력만 어필하고 강조하다가 가장 중요한 성공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와 같은 뻔한 대답만 늘어놓는 책들 믿음이 가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엄청나게 과격한 말투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진짜 팩트만을 나열해서 이 정도도 할 자신 없어? 그럼 넌 성공 못해 라고 말한다면요. 뒤통수가 얼얼한 기분이 들면서 읽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야의 비법서가 되어버려 안 읽으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성공 지침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년 전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자신이 1000억원대의 자산가임을 밝히며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담아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카페를 설립한 세이노. 이름만 보면 일본인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이노,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NO를 외치고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 살아가라는 뜻을 담은 필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부동산 사업 및 투자로 부를 일구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을 정도로 뼈저린 좌절과 절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여 결국 성공해보니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조언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달콤한 말에 속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기 위해 카페를 설립해 다양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카페에도 글을 쓰고 동아일보에도 칼럼을 기고하며 공짜로 볼 수 있는 성공 비법서가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찐 맛집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번지듯이 세이노의 글이 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손수 PDF를 만들고 제본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세이노의 가르침은 공짜로 읽을 수 있는 미친 비법서가 된 것이죠. 물론 엄청난 인기 덕에 지금은 책으로 출판되었지만 7,2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여전히 PDF는 무료로 다운 가능.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한 출판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걸까요? 고작 아무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카페에 올린 인터넷 글일 뿐인데 말이죠. 첫 번째 비결은 결코 주제가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 세이노는 단순히 성공하는 법이나 경제에 관련된 상식만을 말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다루는 법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한 조언들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접근하면서 한 귀로 흘려들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두문자까지 섞인 날것의 말투. 지루하게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성공 명언들과는 다르게 마치 나랑 함께 술을 마시며 얼큰하게 취한 인생의 선배가 내가 너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운을 떼며 해주는 말 같달까요? 그렇게 나의 인생을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 해주는 뼈아픈 조언이기에 흘려듣지 않고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개새끼들에게는 욕을 하자 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원래 책 같으면 후덜덜 이런 말이 가능해? 했겠지만 제약 없이 마음대로 카페에 쓰는 세이노에게는 당연히 가능. 물론 욕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라는 상황까지 적혀져 있으니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세 번째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어떤 자서전을 보면 A씨는 7번의 창업 실패 끝에 결국 8번째의 성공을 거둔 이야기를 하며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의사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에서 7번을 실패했기에 8번째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창업에 성공하여 월 매출 1억을 달성한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1억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과정은 어떠한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단순히 바닥에서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비춰주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세이노는 직접 모든 과정을 겪었기에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힘듦도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의 기쁨도, 그리고 어떻게 돈을 운용해야 하고 어떨 때에 투자를 해야 하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명하기에 더욱 깊이 있게 와닿는 것이죠. 그리고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있으면 괜히 부끄러워지고 내 인생이 한심해 보여 깊이 반성된다는 후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현실적인 팩트로 나를 두드려 패면서 불편하게 만들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애써 무시하고 살아왔던 나의 게으름과 합리화를 한방에 무너뜨리는 촌철살인 같은 팩트가 여운을 주기에 더욱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간단하게 핵심만 빠르게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혹시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고민하셨나요? SNS나 TV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네요.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과 걱정은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이라고 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고민 혹은 사소한 것이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지 않을 것들, 고민을 10분 이상 했는데도 답이 없다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거나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10분 이상 고민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뭘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세이노는 말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 자체로 10분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점심 메뉴가 고민되니까 어플을 켜서 주변 맛집 랭킹을 보면서 찾아볼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해결 방식을 찾아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산층이나 하류층만 워라밸에 집착한다. 세이노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워라밸 5일 근무, 일 8시간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좋겠다. 돈도 많으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부럽다 라고만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 사람들은 아마 재벌 2세나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미친듯이 밤낮 없이 일해서 그런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야근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하고, 남들이 주말에 쉴 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언가라도 계속했을 거예요. 아, 난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는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노력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요? 남들도 다 하는 정도만 한 건 아닐까요? 주말엔 쉬고, 퇴근하면 피곤하니 쉬어야 하고, 시간이 나면 친구도 보고 싶고 데이트도 해야 하고, 아, 물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거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따로 하는 활동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남들도 다 할 텐데 어떻게 앞서 나가죠? 노력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참고 많이 하는 것이 진정한 노력입니다. 퇴근하고 힘들어도, 눕고 싶어도 영어 강의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주말에 놀러 가거나 낮잠을 자고 싶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시간과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보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국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또 이렇게 뼈를 때려서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놓네요. 세 번째,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임을 잊지 마라. 대한민국은 지금 IMF 시대도 아니고 GDP 순위 10위에 달하는 잘 사는 나라예요. 고소득 시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뉴스를 보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알바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른바 3D 직종은 매번 사람을 구하는데 말이죠. 그냥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20대의 명품 소비는 늘어가고 있고 해외여행은 밥 먹듯이 떠나고 SNS에는 온통 서로가 잘났음을 보여주느라 바빠요. 현재 시대에서의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보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가난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공장에 들어가서 혹은 고깃집이라도 들어가서 몇 년만 이를 악물고 일하며 친구도 만나지 않고 놀지도 않으면서 돈을 모으면 충분히 수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요. 시급이 1만원에 달하는 시대에서 하루에 8시간 주 5일만 일해도 200만원이 그냥 나오는데 진짜 돈을 벌 수 없어서 가난한 건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상대적으로 드는 빈곤감 때문에 지갑은 남들 다 사니까 명품으로 사고, 맛집도 다니고 주말이면 핫플도 가보고 여행도 다니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라고 세이노는 확신하니까요. 그러니 상대적 박탈감에 소비하지 말고 부자가 된 뒤에 돈을 쓰세요. 젊을 때는 추억 말고 돈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닥치는 대로 닥치고 배워라. 나 내일부터 부동산 공부하려고. 갑자기? 그거 배워서 뭐해?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 멀리하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체력과 배움이에요. 나이 들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배워도 젊을 때만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배워야 한다고 세이노는 말합니다. 이거 배워서 뭐하지? 아, 이거 배워서 쓸 데는 있나? 그런 건 나중에 배우고 나서 고민하란 말이야.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오페라의 유령 스토리를 보면 여주인공은 원래 오페라 극장 무대에 단역처럼 나오는 아주 작은 역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극장에 프리마돈나가 따로 있기에 그녀는 메인으로 무대에 설 수 없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녀는 항상 프리마돈나 파트를 따로 연습했는데요. 어느 날 프리마돈나가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녀가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단원들의 추천으로 새로운 프리마돈나가 되어 멋지게 무대를 소화해내 찬사를 받죠. 만약 여주인공이 평소에 내 파트도 아닌데 배워서 뭐하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찾아오는 기회가 많은데 나의 배움 중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먹은 건 닥치고 배워보세요. 지금 당장 쓸 데가 없더라도 배움이 쌓여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것보단 훨씬 나을 테니. 5번째,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책의 소제목이기도 한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라는 문구는 결국 남들 눈이나 시선 의식하지 말고 네가 찐하게 살면 가치도 높아지고 돈도 번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찐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뚝 서야 하니 나태해지지 말고 정신 차려서 삶을 개척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던져대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 책을 전부 신뢰하냐고요? 아니요, 막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리되어져서 쓴 글도 아니고 필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촌철살인처럼 막 쏟아낸 감정적인 어투가 가득한 이 글들을 어떻게 100% 다 맞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but however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say no의 뜻 기억나시나요?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no를 외치고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 살아가라는 뜻이잖아요. say no는 자신의 말도 다 믿을 필요 없이 내 이야기를 할 테니 그 중에서 네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뽑아내서 너만의 신념을 만들어봐 하는 게 진짜 속뜻 아닐까요? 그리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굳이 책으로도 구매해서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니 한 번쯤 읽어보고 자신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한 실험이 있었죠. 5명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같은 상식적으로 모두가 대답을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참가자 4명이 부산이라며 생뚱맞은 대답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실험자는 동공지진이 일어나며 고민하는 듯 보이다가 부산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울이 수도인지 몰라서? 아닙니다. 남들이 부산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신념에 확신이 없어지고 괜히 혼자 튀는 것이 무섭고 불편해서죠.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혼자서 노라고 외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나를 제외한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혼자서 자신있게 너 서울입니다 라고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나의 신념만을 믿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면 이미 성공할 준비가 된 게 아닐까요? 어떠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나요? Say No, Say No의 가르침이었습니다.